참 그래요. 최님이 내란성 우울증이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고, 김병조 의원한테 연락이 좀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정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아유, 제가 점심 시간인데 저희가 전화 한번 좀 드려봤는데, 네네. 아유 바쁘실 텐데 그래도 잠깐 네.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 목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네, 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마이TV 시청자분들 지금 점심도 못 드시고 지금 네. 일도 지금 못 하시고 계속해서 한남동 관저 현장을 오마이TV에 함께하고 계세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 언제쯤이 체포가 되냐, 빨리 체포되라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주고 계신데 저희 시청자분들께 우리 민주당 또 최고위원으로서 김병주 의원님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지금 그 가슴 졸이고 네. 또 불안한 가운데서 빨리 윤석열 체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예. 국수본이나 공소처에서는 네. 맨 머리 자르기 전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 경호처장을 소환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호처장과 그 차장이 된 핵심부들을 먼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하고 그러면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렇게 하면은 충돌이 없는 가운데서 쉽게 경호처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 같고요. 사실 어제 우리 운영위에서도 경호처 부장급 이상 본부장 그 밑에 부장이 있거든요. 그럼 한 20여 명을 불러서 정인으로 불러서 운영위를 17일인가 한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랬더니 오늘 경호처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전해지더라고요. 국회에서 부른다고 하니까 또 국회에서 부르고 또 하게 되면은 본인들의 재상들이 그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합법적인 체포영장을 막아 세우는 것은 그 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오늘 조금 지켜보면은 경호처가 흔들리리라고 봅니다. 경호처장이 오늘 출두했으니까요. 네네. 자, 오늘 출석한 이 경호처장 어떻습니까? 긴급 체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의원님은? 전문가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는 긴급 체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체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긴급 체포가 되면은 훨씬 일이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최악의 경우 협상을 하고 뭐 시간 벌기를 그러면 안 되죠. 거기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국수본이 바로 오늘 조사하고 바로 체포영장을 쳐야 쉽게 무너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긴급 체포하고 체포영장도 치고 뭐 구속까지 계속 가는 상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래서 핵심 경호처장, 차장, 본부장만 쳐버리면은 밑에는 자연히 열 수가 있잖아요. 그 아까 이제 그 작전을 어떤 작전이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뱀 머리 자르기 작전. 맨 머리 머리를 뱀 머리 자르기. 몸통이 아무리 강해도 맞아요. 무너지잖아요. 뱀 머리 자르기 작전. 아니면 독사의 이빨 빼기 작전 이런 거 있잖아요. 독사를 하더라도 이빨 빼버리면 독이 안 나오니까 그렇네요.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런 전략을 공수처나 또는 국가수사본부가 쓰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면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오늘이라도 바로 지금 당장 들어가야죠. 네, 들어가면은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 또 무력 충돌이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충돌이 돼서는 안 되고 충돌되지 않게 피해가 한 명도 없이 윤석열을 체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전략을 짜서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우리 민주당도 운영위를 열어서 하겠다고 어저께 압박을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경호처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제보를 오늘 아침에 여기저기서 좀 받았어요. 그래요. 경호처가 흔들리고 있다. 네네. 김병주 주불리 김병주 의원께서 직접 취재하신 내용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저도 누구보다도 관심 있게 체포영장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요, 지도부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체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의원님께서 운영위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도
정말 네, 이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건데 평양 무인기 침투 다음 날 또 다른 무인기가 연천에서 네, 발견이 됐다. 네. 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의원님? 오늘 아침에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네. 했는데요. 제보에 따르면은 음. 10월 10일 날, 네. 실제 저녁에 음. 야간 비행 훈련을 드론 사령부에서 했습니다. 무인기 야간 네. 비행을. 이 10월 10일이 언제나, 그러니까 하면은 북한이 10월 11일 날, 네. 10일 날, 어, 한국 무인기가 평양 음. 상공에서 발견됐다라고 발표했어요. 10월 네. 10일 날. 근데 그렇죠. 드론 사령부에서 10일 날 저녁에 야간 비행 훈련을 한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음. 제가 무인기의 속도나 거리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네. 10월 10일 날 저녁에 드론사가 띄운 무인기가 어. 평양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보여서 네. 운영에서 이걸 지적을 했었고, 어허. 오늘 또 얘기했고요. 그리고 예. 10월 11일 날 평양에 무인기가 나타났다고 음. 실제 평양에서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긴급 합참의장 주관 화상회의를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했더라고요. 이상하네요. 드론 사령관을 참가시키고 네. 작전 사령관들이 음. 그걸 했었고요. 그 네. 다음에 12일 날 새벽에 드론 한 대가 예. 임진강 변에 떨어져 있는 걸 주민이 신고를 했어요. 연천 일대에서. 예. 예. 그래서 그것을 그 작전 지역에 있는 28사단에서 확보를 하고 드론 사령부로 인계를 했다는 걸 제보였고, 네. 그 경찰서에서는 그 드론을 사진을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진을 갖고 있다는데 아직 저희가 확보는 못했는데, 그 사진과 평양에서 무인기가 나타났다고 북한에서 발표한 무인기 사진 있잖아요. 네. 예. 그거를 대조해 보면 비슷할 걸로 유추가 되는데, 음. 그 제보 받기로는 그것과 비슷하다라고 제보를 받고 있거든요. 예. 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네. 정황으로 봤을 때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북풍 작전을 예. 어, 드론 사령부와 군 또 이건 대통령실과 다 연관이 돼 있겠죠. 부위가 했다는 증언도 제보도 있고 일부 의원실에 하니까 이것이 음. 명명백백히 밝혀지면은 외환죄가 성립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수사기관의 이런 수사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수사기관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번에 이제 어제 이제 발의가 된 내란 특검법, 그죠? 네, 외환죄가 들어갔는데 네. 그런 정황이 계속해서 이제 불거지고 있고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께서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 우리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를 했는데 거기 특이한 사항은 네. 외환죄가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음. 제가 이런 거를 더 밝히기 위해서 여기저기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네. 것들이 사실로 팩트로 많이 확인이 아. 되고 있고 결국은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최종 밝혀져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의원님 이제 바쁘시니까 끝으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어제 1심 이 무죄 선고 여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말씀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그래요. 박정훈 대령 네.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두 개 예. 다 실제 항명죄도 무죄고 음. 상감명예훼손도 명죄도 무죄. 무죄가 된 맞습니다. 거죠. 예. 사필 규정이라고 보고요. 아. 당연한 그거죠. 근데 처음부터 사실 무리한 입건과 기소 음. 구형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집단 항명죄로 입건을 했다가 나중에 항명죄로 네. 입건을 하고 기소를 시키고 나중에 3년 구형까지 해서 이것이 음. 얼마나 무리했다는 게 입증이 된 거고요. 네. 그래서 1년 반 동안 진짜로 최상병의 죽음을 억울함이 없도록 에. 명명백백히 밝히려고 노력했던 박정훈 대령이 억울하게 음. 이렇게 1년 반 동안 고생을 했는데 네. 이거는 이렇게 고생시킨 인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 저는 박정훈 대령의 무죄는 다른 의미로 예. 윤석열, 이종섭
이 관련자들의 네. 유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요. 특히 이번 내란과 관련해서 예. 내란에서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항거한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박정훈 대령은 부당한 명령과 지시에 항거해서 법과 규정대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참 이 박정훈 무죄 그건 윤석열 유죄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특검을 통해서든 수사를 통해서든 누가 이런 지시를 했고 누가 정말 또 우두머리냐 이것도 찾아내야겠군요. 그래서 네. 사실 최상병은 특검도 다시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정조사가 실시 직전에 12.3 비상계엄 네, 내란이 맞아요. 되면서 잠시 중지가 됐는데 저는 예. 최병 국정조사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위원들 저도 위원으로 포함이 돼 있었는데 예. 위원들까지 다 편성돼서 최종 거의 준비가 끝난 단계였는데 12.3 내란으로 시작을 못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것은 빨리 해야 된다고 원내 지도부에 또 좀 강하게 주장을 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과정도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눠봤습니다.